네, 힘껏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냥 이 단순한 궁금증인데 18개국의 1.7만 명 피부 빅데이터 구축? 17,000명? 네, 맞습니다. 17,000명이 뭐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는 백인, 황인, 흑인들마다 이제 데이터가 틀리고 그에 맞춘 화장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8개국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매년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고갈 예측 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나는 나중에 못 받니 뭐 이래가지고 시끌시끌하다가 요즘 저 기성 몇 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고갈 예상 연도가 몇 년이에요? 전 재정 추계할 때 71년이었는데요. 이번에 71년 후 아니면 71년? 2071년입니다. 2071년이면 50년 45년? 고갈 원래는 언제였는데? 원래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수익을 많이 내서 다시 정확한 건 추계해 봐야 되지만 잠정적으로 한 7년 정도 더 늦춰졌어요. 7년 늘었다고? 네. 그밖에 안 늘었어요? 네. 지금 작년에 주가 상승하고 올해 하고 해서 한 300조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7년밖에 안 된다 그게? 네, 그때 되면 워낙 급여액 지출이 커서. 그래요? 몇십 년 늘어났다더니 7년 늘어난 거야? 더 정확하게 추계해 보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보기로는 한 20, 30년 늘어난 걸로 들었는데? 네? 그 지금 차관 정확히 알고 한 얘기예요? 7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근거가 있긴 있어 보이는데? 그냥 막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나중에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20, 30년 늘어난 걸로 들었는데, 어디 보도도 그렇고.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누가 우리 한번 알아봐 주세요. 가서. 자, 다음 진행하십시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일터 조성입니다. 대통령께서 강력한 정책의지와 드라이브를 걸으셔서 저희가 지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대책을 통해서 산업안전 예산을 역대 최대인 1.6조를 편성해서 예방을 강화했고 안전보건 공시의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근로감독관을 산업안전 부분에 있어서 1,200명을 증원해서 2,095명으로 확보했고 아울러서 근로감독을 저희가 5만 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에 따라서 사고 사망자가 17.5% 감소했는데 이는 1, 4분기 통계 작성 후 최저치입니다. 저희는 이 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산업 안전에 있어서 우리가 산재 다발국이라는 산재 왕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입니다.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산업 전환에 대비한 직업 능력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AI 훈련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8만 명을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약 6만 명 정도가 지금 한 7.8만 명을 저희가 교육 훈련을 시켰고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6년 예산은 2,540억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개편하였습니다. 그간 고용보험은 시간 위주로 저희가 적용을 하다 보니 단시간 노동자들이나 소득이 높지만 이 시간이 낮으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소득 이상인 노동자들한테 모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저소득 노동자의 가입이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게 시행령까지 다 마무리되면 30만 명 이상의 추가적인 노동자들이 가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생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든지 단기 육아휴직 도입, 아울러서 중소기업에서 대체 인력이라든지 동료 업무 부담금에 대한 지원들을 상향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해서 39.1%가 증가했고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60.7%가 증가한 6.7만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금 사용자로서의 공공부문 처우 개선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노동자 14만 6천 명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118%인 적정임금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년 미만 기간제 7.3만 명에 대해서는 공정수당을 통해서 1년 미만의 불안정 고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년 미만 계약의 원칙적 금지, 초단시간 남용 방지 등을 통해서 공공 부분에서 1년 미만의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구 분영 개선을 통해서 간접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길목들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적정 낙찰률의 보장이라든지 고용 승계 시에 새롭게 받는 그 하청 노동자들이 새롭게 수고를 받은 업체에서 기존의 노동자들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도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신기술이라든지 전문 분야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공무직위원회법을 제정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정 간에 협의를 해서 공공 부분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는 협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드린 내용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의 실천이 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노동부도 뭐 할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산재 사망자는 1분기 기준으로 통계가 이렇다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임금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의 118%를 지급하고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 이게 이제 저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규적인 있는데 좀 대략적으로 하면 한 대충. 300억, 400억 요 그거밖에 안 돼요? 기간제 정도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부분은. 얼마 안 되네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이제 기간제를 상당 부분 공공 부분 자회사 형식으로 해서 정규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4만 명 정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일 경우 한 14만 명에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지급하면 한 20% 정도 더 주는 건데 1인당 연 최저임금으로 하면은 저희가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월 215만 원 정도 됩니다. 월 215만 원, 그럼 연 2,500만 원쯤 되는데 네. 2,500만 원에 20%면은 50만 원인가? 아니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 월급을 1인당 500만 원씩 더 줘야 되는 거죠. 2,500만 원 연봉으로 치면 아까 그러니까 500만 원 좀 더 줘야 50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으로 따지면 예. 그런데 10만 명이면은 4천억인데 14만 명이면은 한 5천억 되는데 한 100억. 저희가 한번 추계를 해봤는데 대통령님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마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 모양. 네, 최저임금 주고 있는 데가 이상이 있으니까.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3,400억 수준이더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만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그건 조금 더 저희가 내 대충 물어보는 거죠, 대충. 네.
추산해 보려고. 300억은 아닌 것 같아서 한 얘기지. 그리고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을 하면 1년 미만 계약을 할 이유는 없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10% 왜냐하면 그런 거에 퇴직금 대한 안 주려고. 비용의 이점을 저희가 없애주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뭐 굳이 1년 미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물론 2년 다만- 이상은 이제 안 하겠지만 네. 그건 또 다른 문제고. 네, 어쨌든 노동부도 뭐 이거 말고도 한 일 많은데 하여튼 석장으로 하나니까 이렇게 한 모양이네. 네, 성평등 가족부. 네,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법과 제도로 더 강력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는 과거사 차원을 넘어 지금도 이어지는 왜곡과 모욕으로부터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에 평화의 소녀상 표준 조례를 보급하고 추모 조형물 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올해 3월 법 개정으로 피의 사실 부인, 왜곡 등 명예훼손 금지와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종로 평화의 소녀상 보호를 위해 약 6년간 설치되었던 경찰 바리케이트도 설거되는 것을 비롯해 구구단체 시위축 등 현장에서도 체감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명예와 추모공간 보호를 사회적 호소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영상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불법 유통망을 폐쇄하고 범죄 수익까지 전부 박탈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를 운영하며 해외에 도피해 있던 운영진을 수사기관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피해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2만여 개의 불법 사이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중 AVMOV와 같은 심각한 성착취 사이트만 해도 7천여 개에 이릅니다. 이들은 국내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무한 생성하며 차단 조치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출범한 통합지원단은 불법 사이트 감지, 분석, 차단, 수사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제재 조치, 국제 공조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피해를 사후적으로 지우는 수준을 넘어 불법 유통망을 끊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처벌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자 과학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과기부의 기술 분야 협조하에 성평등부, 경찰청, 방미통이, 방미심의 등 관계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곧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로 한부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은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아동이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혼, 조손가정과 청년 한부모 지원 수준을 높였습니다. 법률 구조와 주거 지원도 함께 넓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현재 6,646가구 1,499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기준도 폐지해 지원의 문턱을 더 낮출 예정입니다. 이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체계를 본격화했습니다. 성평등부는 보고드린 이외에도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의 성평등 실현,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촘촘하게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양육비 선지급하면은 그것도 그 구상권 네, 행사해야 되는데 회수 절차 시작했습니다. 그건 누가 해요? 저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관리원? 이행관리원에서 그거는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서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직원이 140-50명 정도 됩니다. 그 새로 만든 조직이에요? 아니, 기존에 있었던 조직입니다. 그게 있었어요? 기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에 있던 기관 2024년 9월에 분리해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게. 그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 네, 확실히. 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징수 각종 금융 아니 체납 처분 절차에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저희가 법에 따라 그럼 양육비 결국 민사 집행을 해야 되겠네? 민사 집행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의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미 양육비 판결 판결 받아놓은 네, 거 받은 어쨌든 그- 대신 내면은 승계 집행부 받아가지고 민사 집행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해서나 민사 절차에 의해서나 궁금해서. 네, 네. 체납 처분 민사 절차로 그냥 하고 통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원래 체납 절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근데 이건 꼭 판결을 받은 그 사건만 해줘요? 기존의 네 맞습니다. 기존의 집행 권을 확보한 근데 얼마 사건에 금액이 관해서 확정이 안 되니까 강제로 할 방법이 없긴 하네요. 판결이 안 나면. 이미 우리가 양육비 선지급을 매월 20만 원씩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네. 못하시. 내가 좀 설명을 잘못했나. 어쨌든 부부간에 어떤 양육 대상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네, 법원에 판결이 없으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판결이 난 것만 네, 대신 지급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판결 집행 절차를 대신하는 걸로. 네, 약간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맞습니다. 판결이 나온 사건에 한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 하시죠. 국민권익위원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장